코스피 5000 시대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주식 역사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는 지금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수치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화려한 파티가 정점에 달했을 때가 바로 불이 꺼지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잊으셨습니까? 반도체와 자동차가 지수를 끌어올리고 전고체 배터리 열풍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정작 여러분의 계좌는 안녕한지 묻고 싶습니다. 지수는 오르는데 내 주식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불안함만 커지는 이 기묘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는 6월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거대한 폭탄의 타이머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과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그리고 우리나라의 막대한 국가 채무가 맞물리는 지점이 바로 그곳입니다. 지금 이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빚을 내어 올라탄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바로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부동산 거품을 경고하고 비투장고가 29조 원을 넘어선 지금은 공격이 아니라 생존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6월 위기설의 실체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를 찾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첫 번째 보험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왜 하필 6월일까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시장에 떠도는 단순한 괴담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경제 스케줄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잔인한 시점이 바로 6월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행 뱅크 오브 재팬은 이미 작년 말부터 아주 미세하게 칼날을 갈아왔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라는 비정상적인 터널을 지나 이제는 0.75%라는 실질적인 숫자를 우리 눈앞에 들이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전문가들의 70% 가까이가 6월을 운명의 달로 지목하는 이유는 일본의 금리 인상 주기가 바로 이때 정점을 찍기 때문입니다. 후에다 총재의 입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물가가 오르고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늦출 수 없다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 논리대로라면 벌써 올렸어야 할 금리를 지금까지 억지로 눌러왔던 것은 바로 일본 내의 정치적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정부는 집권 초기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며 선거를 치러야 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이는 곧 표심의 이탈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는 시점인 5월 이후, 즉 6월이 되면 그동안 억눌렸던 금리 인상의 압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시장에서는 엔화 폭탄이라고 부릅니다.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금리 인상은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본이 대응을 늦게 하면 할수록 나중에 치러야 할 대가는 가혹할 정도로 커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우리는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도쿄의 물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솟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멈춰있던 점심값이 들썩이고 서민들의 실질 임금은 깎여나가고 있는 판국에 일본은행이 언제까지나 엔저를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 6월은 정치라는 방패가 사라지고 경제라는 날카로운 창이 시장을 관통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일본 금리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 묻곤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 풀려있는 엔화의 규모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이웃나라의 잔치상이 깨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엔화 가치가 급격히 요동치기 시작하면 그 파편은 가장 먼저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의 금융시장으로 튀어오를 것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말은 어렵게 들리지만 본질은 아주 단순하고 치명적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싼 값에 돈을 빌려줄 테니 가서 마음껏 놀다 오라는 일본의 배려가 이제 끝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투자자들은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이자로 일본 엔화를 빌려 미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돈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고수익을 보장하는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일본에서 싼 값에 빌려 미국에서 높은 수익을 내는 이 마법 같은 연금술이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서운 점은 이 연금술의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금리가 오르고 엔화 가치가 상승하면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미국 주식에 돈을 묻어둘 이유가 사라지고 서둘러 자산을 팔아 엔화를 갚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청산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수조 달러에 달하는 이 거대한 자금줄이 한꺼번에 빠져나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과거 아르케고스 펀드가 순식간에 공중분해되었을 때처럼
과도한 레버리지를 쓴 거대 자본들이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고래들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미국 증시가 흔들리면 한국의 서학개미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고 코스피 역시 그 충격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KOSPI 5000이라는 숫자의 밑바닥에는 이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타인의 부채가 깔려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일본이 금리를 0.25%만 더 올려도 시장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영하권으로 떨어질 겁니다. 빌린 돈으로 파티를 즐기던 사람들은 이제 술에서 깨어나 청구서를 받아들여야 할 시간입니다. 문제는 그 청구서가 단순히 투자 전문가들에게만 배달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 한 주 부동산 한 채를 가진 평범한 우리에게도 날아온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메마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거품이 낀 자산들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본의 낮은 금리가 전 세계 자산의 가격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제 그 버팀목이 하나둘씩 제거되기 시작하는 6월이 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유동성 가뭄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코스피 5000이라는 숫자가 주는 마법에 취해 계신가요? 꿈의 숫자가 현실이 되었지만 정작 여러분의 지갑은 그만큼 두툼해졌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의 상승은 모든 종목이 함께 가는 건강한 성장이 아니라 소수의 거인들이 만들어낸 착시 현상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거물들이 실적을 쏟아내고 현대차의 로봇 산업이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조명 뒤편에는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는 수많은 소외주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내 종목만 제자리라면 그것은 수익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이라는 독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벼락거지 심리입니다. 남들은 다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공포가 사람들을 비투라는 벼락 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신용융자 잔고가 29조 원을 넘어섰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거대한 도박판으로 변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과거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당시를 기억하십니까? 눈만 뜨면 치솟는 주가에 너도나도 대출을 받아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지금의 코스피 5000 역시 반도체와 미래산업이라는 확실한 명분이 있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엔화와 달러라는 거대 자본의 흐름이 언제든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빚을 내어 산 주식은 결국 누군가가 이익을 실현하고 떠날 때 받아주는 물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진정한 부자는 지수가 오를 때 환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수가 흔들릴 때 버틸 수 있는 현금을 가진 사람입니다. 군중심리에 휩쓸려 고점에서 대출을 풀로 당기는 행위는 스스로 목에 밧줄을 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은 지수의 상승폭을 즐길 때가 아니라 내 자산의 체력을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수익률 몇 %에 일희일비하다가는 6월에 들이닥칠 유동성 파도에 모든 것을 휩쓸려 내려갈 수 있습니다. 코스피 5000은 누군가에게는 축제의 정점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가장 잔인한 덫이 될 것입니다. 화려한 숫자에 가려진 부채의 그림자를 보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조급함이 바로 세력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승자는 끝까지 살아남는 자이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의 광기 어린 시장에서 한 걸음 물러나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경제는 산수처럼 정직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정치라는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본과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 경제 논리가 정치 논리에 철저히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는 집권 초기 70%라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등에 업고 있습니다. 정권 안정과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고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곧 대출 이자가 늘어난다는 뜻이고 이는 표심을 깎아먹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금리를 더 빨리 올리고 싶어도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역시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하며 금리를 내리라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상황과 궤를 같이 합니다. 정치인들은 당장 내일의 투표 결과가 중요하지만 경제의 상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골마가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막아놓은 둑은 언젠가 터지기 마련이며 그 압력이 커질수록 터졌을 때의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6월 선거라는 정치적 이벤트가 끝나는 순간 그동안 억지로 눌러왔던 금리 인상의 칼날이 시장을 향해 휘둘러질 것입니다.
후에다 총재가 경고했듯이 대응이 너무 늦어지면 나중에는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금리를 허겁지겁 올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폭발 직전의 고요함을 목격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치적 계산기로 두드린 안정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우리는 과거의 수많은 경제 위기를 통해 이미 배웠습니다. 예측 가능성이 사라진 시장은 투자자들에게 가장 가혹한 지옥입니다. 정치 논리가 경제의 기본 원칙을 압도할 때 그 피해는 결국 정보를 늦게 접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6월이 되면 정치라는 안개가 걷히고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냉혹한 경제의 민낯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지지율을 위해 미래의 가치를 끌어다 쓰는 행태는 결국 우리 세대가 갚아야 할 빚으로 남습니다. 일본의 금리 동결이 길어질수록 시장의 긴장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탄의 크기만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 평화를 믿고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가는 6월의 급격한 전환점에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시선을 조금 돌려 우리 안방의 사정을 들여다봅시다. 일본이 금리 폭탄을 만지작거리는 동안 대한민국 정부 역시 유례없는 돈 풀기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올해 우리 예산이 전년 대비 무려 8% 이상 늘어난 727조 9천억 원으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시장에 돈이 풀린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활력이 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과 충남 그리고 대구와 경북을 잇는 통합특별시 조성에만 4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AI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을 조성하겠다는 화려한 계획들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 채무가 GDP 대비 50%를 넘어서는 1413조 원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돈을 풀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산 가격을 떠받치고 있지만 그 밑바닥은 결국 우리가 갚아야 할 빚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을 켜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 부채의 증가는 결국 화폐 가치의 하락과 물가 상승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정부가 손실을 떠안으면서까지 시장을 부양하려 애쓰고 있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라 통증을 잠시 잊게 만드는 진통제일 뿐입니다. 돈이 넘쳐나는 세상이라며 주식과 부동산에 무분별하게 뛰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돈을 풀면 내 자산 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동성 파티의 끝물에 풀리는 돈은 실물 경제를 살리기보다 거품의 마지막 부피를 키우는 데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의 대원칙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할 때입니다. 선심성 정책으로 흐트러진 시장의 예측 가능성은 훗날 더 큰 대가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유동성의 힘으로 버티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한국만 홀로 빚잔치를 이어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재정 공약이 남발되고 현금이 뿌려질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정부의 부채가 늘어날수록 개인의 어깨에 지워지는 세금과 물가의 짐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유동성 공급이 내 자산을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나를 늪으로 끌어들이는 유혹은 아닌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단순히 지나가는 인터뷰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집값 버블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던 그 폭발 직전의 모습과 닮아있다는 경고는 매우 무겁고 무서운 예언입니다. 정상적인 성장의 궤도를 벗어나 오로지 빚의 힘으로 지탱되는 자산은 결국 중력의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운다는 뉴스가 들려옵니다. 벼락거지가 되기 싫다는 공포에 휩싸여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는 사람들의 행렬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산 가치의 상승이라기보다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들의 마지막 베팅에 가깝습니다. 일본이 겪었던 참혹한 장기 불황의 시작도 이와 똑같았습니다. 부동산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종교처럼 번졌고 사람들은 소득의 수십 배에 달하는 빚을 내어 집을 샀습니다. 그 거품이 터지는 순간 일본의 중산층은 무너졌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데 무려 3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을 보십시오.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일본의 금리 인상이라는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가장 먼저 무너질 곳은 바로 과도한 대출로 얹어놓은 우리의 집값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은 늘어나고 소비는 위축됩니다.
사려는 사람은 사라지고 팔려는 사람만 줄을 서는 시장에서 가격이 유지될리 만무합니다. 대통령이 굳이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빚내서 집 사지 말라고 충고하는 이유는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무분별하게 유동성에 올라타는 행위는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입니다. 내가 가진 돈의 한도 내에서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돈으로 부자가 되겠다는 과욕이 결국 우리를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거품이 터질 때 가장 늦게 뛰어든 사람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진리입니다. 비투장고가 29조 원을 돌파하고 주택담보대출이 가계 경제를 압박하는 지금은 탐욕을 부릴 때가 아닙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튼튼한 집 안으로 대피해야 하듯 이제는 자산의 거품을 걷어내고 내실을 기해야 합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하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지금의 광기에서 벗어나 냉정한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폭풍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대안이 아닙니다. 진정한 승부사는 시장이 광기에 휩싸였을 때 조용히 나갈 채비를 하고 모두가 절망에 빠졌을 때 다시 돌아올 준비를 하는 법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자산의 체급을 줄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계좌에 담긴 종목들 중 빚으로 산 주식이 있다면 그것부터 털어내십시오. 6월의 변동성은 우리가 예상하는 수준 그 이상일 것이며 신용미수나 담보대출은 가장 먼저 여러분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될 것입니다. 현금은 단순히 쓰지 않는 돈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시장이 무너지고 자산 가격이 폭락할 때 그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금도 주식도 아닌 바로 현금입니다. 전체 자산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현금화하여 다가올 유동성 가뭄에 대비한 비상금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도 공격보다는 방어에 치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반도체나 로봇 같은 화려한 성장주에만 몰두하기보다 배당이 확실하거나 불황에도 견딜 수 있는 기초 자산으로 눈을 돌리십시오. 남들이 100% 수익을 쫓을 때 나는 내 원금을 100%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이 여러분을 최후의 생존자로 만들 것입니다. 공격적인 비투를 권하는 주변의 목소리에 귀를 닫으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손실을 책임져 주지 않으며 오로지 거래 수수료와 이자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이자를 내면서까지 자산을 붙들고 있는 것은 투자라기보다 희망 고문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6년이라는 거대한 전환점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고 한국의 부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때 시장은 냉혹한 다윈주의를 실천할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되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독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무작정 남을 따라가는 투자는 결국 낭떠러지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의 조급함을 이겨내고 시장의 흐름을 관망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만이 6월의 파고를 넘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시장을 이길 수 없으며 다만 시장의 흐름에 순응하며 생존할 뿐입니다. 무리하게 대박을 노리기보다 내 가족과 내 미래를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를 먼저 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우리가 가장 안심할 때 가장 잔인한 얼굴로 다가옵니다. 코스피 5000이라는 달콤한 숫자에 가려진 6월의 진실을 이제는 명확히 보셔야 합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이 당겨오는 방아쇠가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을 부르고 그것이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인 가계부채를 타격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당장은 듣기 거북하고 지나친 기우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항상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소리 없이 우리 곁에 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대통령의 경고와 29조 원에 달하는 비투 잔고, 그리고 50%를 넘어선 국가 채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마주한 거대한 벽입니다. 준비하는 자에게는 폭풍우도 하나의 풍경일 뿐이지만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재앙이 됩니다. 지금 당장 수익률 몇 %를 더 올리는 것보다 내 자산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빚의 무게를 줄이는 것이 10년 뒤에 여러분을 웃게 만들 유일한 길입니다. 만약 일본이 6월에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위기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폭탄의 크기가 더 커져서 훗날 더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뜻일 뿐입니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의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 영상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개인적인 분석일 뿐이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십시오.
시장의 광기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현명한 판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